역사 논픽션 본 헌터 제25화 조사관의 나날 쓴 사람 고경태, 읽는 사람 김보경. 내 이름은 지윤이다. 역사를 좋아한다. 고교 때 인기 짱이었던 남자 역사 선생님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말 좋아했다. 우리 반 사고뭉치들과 함께 얽힌 추억도 많다. 그래서 대학 전공을 역사학으로 골랐다. 석사 과정도 밟았다. 논문 주제는 해방 직후 북한의 친일파 청산이다. 졸업 뒤 역사의 현장을 누빌 기회까지 얻게 된 것은 행운이다. 조사관으로서 말이다. 나는 독립된 국가기관의 조사관이었다. 2008년 7월이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 홈페이지에 뜬 모집 공고를 보고 전문위원 낙급에 지원했다. 7월 28일 첫 출근을 했다. 31살, 첫 직장이기도 했다. 집단 희생 사건을 조사하는 제2국에 배정되었다. 첫 근무지는 미군 폭격 조사팀이었는데 오래 못 갔다. 팀이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 눈치였다. 얼마 뒤 팀은 와해됐고 나는 민간인 학살을 조사하는 5팀으로 옮겼다. 막내인 나에게 미션이 떨어졌다. 아산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충남 아산 부역 혐의 희생 사건. 진실화해위는 한시기구다. 예정된 종료일이 1년여 남은 상태였다. 부지런히 조사해 보고서를 써야 했다. 2005년 12월 1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자마자 사건 조사 신청을 하고 진실규명을 기다려온 이들이 있었다. 2008년 하반기까지 아산 사건은 1차 신청인 조사와 주요 참고인 조사만 돼 있었다. 여러 명의 조사관을 거쳤지만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거의 마지막 인수인계자였다. 부역 혐의 희생 사건은 조사관들에게 인기가 없는 편이었다. 품이 많이 들었다. 대전 골룡골 학살이나 청도 보도연맹은 피학살자 명부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수월했다. 언론의 조명도 받았다. 아산은 고생길만 훤해 보였다. 아산 사건의 신청인은 꼴랑 11명. 출장 계획을 세우는데 자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진실화해위 내에서 전국의 경찰 기록물을 조사해 만든 목록이었다. 목록 안에 아산 것도 있었다. 아산경찰서 신원 조사 기록. 아산경찰서에 전화를 했다. 안 된다는 이야기만 돌아왔다. 대출, 반출 다 안 된다고만 했다. 기록물 관리법상 파쇄해야 하는데 방치해 놓은 자료였다. 아산경찰서로 직접 내려갔다. 형사들은 허를 찔린 표정이었다. 문서고를 관리하는 정보보안과 담당 형사들이 그럼 눈으로만 보라고 했다. 복사? 사진 촬영? 노. 신원조사 기록이란 겁나게 민감한 자료다. 관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할 소지가 있다고 본 사람들의 동태를 경찰이 일일이 관찰해 보고해 놓은 것이다. 20명이 하나의 파일로 묶여 분류돼 있었다. 그 중에서 총 22,323명의 기록을 검토했다. 분량은 무려 3만여 장. 1977년부터 1982년까지의 기록이다. 내가 눈에 불을 켜고 본 것은 부역 혐의 처형이라는 문구였다. 누구누구는 아버지가 6.25 때 부역 혐의로 처형됐다.
그 부분들만 잡아내 일일이 손으로 적었다. 부역 혐의 희생자 사건 신청인 명단과 대조했다. 신청인이 아니어도 처형된 기록이 있으면 희생자로 잡아놓았다. 하루 이틀로 택도 없었다. 3만 장을 보는데 한 달이 걸렸다. 매일 아산경찰서 2층 정보보안과로 출근했다. 사무실의 여자는 나 하나였다. 형사들은 불편해했지만 곧 친해졌다. 한 달간 들여다본 결과 부역 혐의 처형으로 적힌 희생자들만 120명이었다. 이제 그들을 포함해 증인들을 만나러 가야 했다. 사건 신청인, 목격자, 가해자들을 찾아. 나는 혼자 다녔다. 아산경찰서에 갈 때도, 증언을 듣기 위해 아산의 마을을 뒤질 때도 혼자였다. 덩치 큰 사건 지역의 조사관들은 2인 1조로 움직였다. 부러웠지만 상관없었다. 맨 땅에 헤딩이어도 좋았다. 출장을 갈 때면 늘 두려우면서도 설렜다. 2박 3일 또는 3박 4일 몰아서 일정을 잡았다. 소나타 관용차엔 내비게이션이 없어 전국 지도를 늘 갖고 다녔다.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를 챙기고 휴대용 프린터도 가져갔다. 진술을 받아친 뒤 핵심 내용을 요약해 프린트해서 증언자에게 보여주고 지장을 찍게 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산의 농촌 마을을 헤집고 다니며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을 찾아다녔다. 피해자들만 50명 넘게 만났다. 참고인까지 포함하면 70명에서 80명은 될 거다. 입을 잘 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이야기하기 싫거나. 그래서 마사지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불만과 넋두리를 오랜 시간 들어주고 애둘러 주변 이야기들로 바람을 잡느라 진땀을 흘렸다. 어느 순간 "아, 맞아" 라는 말과 함께 증언의 본물이 터지기도 했다. 가해 집단 쪽에 가담한 참고인들은 늘 소극적으로 증언에 임했다. 기록을 남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절감했다.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숭고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성재산, 설화산, 새지기, 탕정, 신창, 선장. 사건이 일어났던 아산의 지역 이름이다. 성재산과 설화산 피해자들을 가장 많이 만났다. 가해 관련 참고인도 이 지역이 많았다. 증언 하나가 떠오른다. 그는 처형자들을 GMC 트럭으로 이동시킨 청년 단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말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나와 내 가족은 절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죽으면 안 돼. 나는 살아야지. 내 가족은 살아야지. 라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고. 또 다른 증언도 잊혀지지 않는다. 갓난 아기를 업고 일행과 함께 끌려가던 젊은 엄마가 어둠을 틈타 옆 콩밭에 잽싸게 숨었다. 갓난아이가 울면 끝장이었다. 그러나 아기조차 울지 않더라고 했다. 정적. 갓난아이조차 입을 닫게 만든 그 정적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을까.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다. 이 콩밭 이야기는 새지기 사건이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 중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좁조를 넘어 적대적이었다. 날이 서 있었다. 다른 지역의 참고인들이 새지기에 관해 진술해줘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날을 기억한다. 유족 김 선생님과 그분의 아버지가 처형당한 산을 올랐다. 해질 무렵이었다.
김 선생님도 어릴 때 일이고 어른들한테만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탕정 용두리의 뒷산이었다. 정확한 지점을 찾기 어려웠다. 산길을 오르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중이었다. 아마도 여기가 아닐까? 어떤 지점에서 김 선생님이 우두커니 서더니 큰절을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울었다. 석양이 불타고 있었다. 붉은 산비탈에서 김 선생님이 말했다. 고맙다고. 그렇게 고생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2009년 5월 11일. 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아산 부역 혐의 희생 사건의 진실 규명이 이뤄졌다. 첫 단추일 뿐이지만 보람에 겨워했다. 당신도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다. 진실화해위 홈페이지에 있는 일기위원회 사건별 조사 보고서에서 아산을 검색해 보시라. 그러나 보고서엔 한계가 있다.